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발생하기 몇 주 전부터 나타나는 9가지 초기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평균 5분마다 한 명이 뇌졸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발병 몇 주 전부터 이미 간절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전체 뇌졸중 환자의 4-3%가 발병 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명확한 신호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신호들은 대개 가벼운 증상으로 여겨져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이 채널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를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뇌졸중 예방을 위한 여정,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댓글에 본인이 시청 중인 지역을 함께 남겨주세요. 전국 곳곳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저희는 항상 소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발생하기 몇 주 전에 나타나는 9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살펴봅니다. 이 신호들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뇌혈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반응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뇌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신호를 정확히 알아채고 중대한 건강 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은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출처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몇 주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뇌졸중 전조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전조 두통. 평생 느껴보지 못한 두통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면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눈을 떴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익숙하지 않은 통증이 머리 전체를 감싸며 조용히 조여옵니다. 평소 긴장성 두통이나 가끔 오는 편두통과는 결이 다릅니다. 약을 먹어도 잠을 더 자도 커피를 마셔도 이 두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고 오래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의학계에서는 이처럼 평소와 완전히 다른 강도와 양상을 보이는 두통을 전조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을 겪은 환자 중 약 14.77%가 발병 일주일 전부터 이 전조 두통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두통의 가장 큰 특징은 명확한 패턴이 없고 지속적이며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두통은 일정한 리듬으로 왔다가 사라지지만 전조 두통은 어느 순간 불쑥 나타나 오랜 시간 계속되며 뇌졸중 발생 직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 안의 혈류가 불안정해지면서 뇌가 지금 뭔가 심각하다는 신호를 통증을 통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통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두통이 며칠 이상 계속된다면 단순히 넘기지 마십시오. 몸이 지금 바로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는 순간 다음 경고는 진짜 뇌졸중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징후, 일과성 허혈 발작. 뇌졸중의 리허설은 실제보다 더 무섭습니다. 갑자기 거울 속의 얼굴이 살짝 한쪽으로 처진 듯 보이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진 듯 묵직해집니다. 말도 조금 어눌하게 나옵니다. 놀라서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려는 순간 몇 분도 안 되어 모든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괜찮아졌으니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학계는 이 짧은 순간을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이 현상은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입니다. 쉽게 말해 본격적인 뇌졸중이 오기 전 뇌가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 같은 단계입니다. 대한심뇌혈관학회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약 40%가 발병하기 일주일 이내에 이런 TIA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TIA는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류가 잠깐 막히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증상입니다. 혈류가 다시 흐르면서 증상은 사라지지만 이 자체가 무섭도록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문제는 증상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일시적인 이상은 단 한 번의 연습이 아니라 본 무대가 바로 코앞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말, 어눌한 팔이나 다리에 힘 빠짐, 시야 흐림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다면 그건 절대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최후의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창이 닫히면 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잠깐의 어지러운 말이 꼬이는 순간조차도 이유 없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뇌는 이미 지금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징후, 어지럼증과 균형 이상. 뇌의 중심이 흔들릴 때 몸도 조용히 무너집니다. 혹시 이유 없이 어지러질한 기분이 며칠째 이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찾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대개는 귀에 이상이 있나, 혈압이 좀 떨어졌나 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의 변화는 뇌가 혈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조용히 경고하고 있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뇌혈관 질환 조사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병 전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어지럼증이나 균형 장애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뇌의 전정기관과 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뇌 영역보다 혈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에서도 뇌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워낙 미묘하고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라 생각하고 무심코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어지럼증이 두통이나 시야 이상, 몸의 약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이건 단순한 귀의 문제나 피로가 아닙니다. 뇌의 혈관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시간 혹은 며칠에 걸쳐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한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중심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반복된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그 전에는 언제나 몸이 도와달라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이유 없이 균형을 잃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조용히 병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징후, 시야장애. 눈앞이 흐릿해질 때 뇌 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뇌 건강을 보여주는 가장 빠른 창문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글씨가 또렷하지 않게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시야의 한쪽이 깜깜해지는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혹은 운전 중 거리감이 흐려지거나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시야에 이상한 빛이 번쩍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눈이 피곤한가 보다
혹은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하나 하며 넘기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뇌가 보내는 매우 중요한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후두엽은 일정한 혈류가 유지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이 부위에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 시야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의 뇌졸중 전조 증상 연구에 따르면 시야 장애는 발병 전 며칠에서 몇 주 전에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 징후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 줄이 울렁거리거나 조명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텍스트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한쪽 시야에 보이지 않던 그림자나 깜빡이는 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면 많은 분들이 잠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는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는 순간 문제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야의 변화는 뇌혈관이 조용히 막히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야 장애가 두통, 어지럼증, 한쪽 몸의 약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이미 뇌 속 어딘가에서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경고가 작동 중일 수 있습니다. 후두엽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뇌는 시각을 통해 도움을 청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질 때 단순한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여러분에게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눈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5번째 징후, 언어장애. 말이 어눌해진다는 건 뇌가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눕니다. 말이란 단순한 의사소통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내 뜻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입은 열렸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한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듭니다. 가족들은 요즘 말이 좀 느려지신 것 같아요 라고 걱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 느려지고 발음이 뭉개지고 때로는 남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생깁니다. 귀로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뇌가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일시적 혼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신경학 논문에서는 이러한 언어 이상이 뇌졸중 발생 며칠에서 몇 주 전에 나타나는 중요한 전조 신호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말과 언어를 처리하는 뇌의 부위는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왼쪽 대뇌방위에 있는 특정 부위들이 혈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말하기를 관장하는 부위와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이 함께 기능 저하를 일으키면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러한 증상이 처음엔 너무도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말실수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 어눌함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지만 오늘은 또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몇 마디 말하다가 문장을 잊지 못하는 날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처럼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 증상과 달리 말이 느려지거나 발음이 흐려지는 것은 뇌신경의 이상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기 단어 찾기 문장, 이해력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특히 그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뇌가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순간이 바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6번째 징후. 한쪽만 이상하다면 뇌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편측 마비와 감각 이상, 매일 아침처럼 따뜻한 커피를 잡으려 손을 뻗었는데 이상하게도 한쪽 팔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한쪽 다리가 무거워지고 미묘하게 균형이 흐트러지는 느낌이 듭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 한쪽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손끝에는 찌릿찌릿한 감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런 변화는 대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혈액순환이 안 됐나 하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쪽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약화나 감각 변화는 뇌가 보내는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병 수주 전부터 이러한 편측 약화, 즉 한쪽 팔이나 다리 얼굴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경험한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현상은 뇌의 운동 중추와 감각 중추에 혈류가 점차 줄어들면서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초반에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상이 분명해지고 빈도도 늘어납니다. 특히나 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잠버릇 체위, 일시적 혈액순환 문제 등으로 설명하며 넘기지만 진짜 원인은 뇌 안에서 이미 혈류 공급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증상이 무서운 이유는 점점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손끝의 감각이 묘하게 이상하더니 며칠 뒤엔 젓가락질이 힘들어지고 나중엔 걷는 자세까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뇌의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은 아주 민감하게 혈류에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그곳의 혈액 공급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몸의 한쪽에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점차 악화되는 힘 빠짐이나 감각 둔화는 실제 뇌졸중이 오기 직전에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최근에 한쪽 팔이나 다리에 이상한 묵직함이나 저릿한 감각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반복된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몸이 말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야 할 때입니다.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징후,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로에 익숙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늘 바쁘고 늘 해야 할 일이 많고 몸이 청은망은처럼 무거운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로함이 단지 바쁜 일정이나 나이 탓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이유 없이 며칠 혹은 몇 주째 쌓이는 기력이 없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는 사실 뇌가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신경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이 발생하기 수주 전부터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이 찾아오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 피로는 우리가 흔히 겪는 피곤함과는 다릅니다. 늦게 자거나 하루 종일 무리한 날 느끼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도무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깊고 광범위한 무기력함입니다. 심지어 평소 하던 일조차 버거워지고 작은 일에도 숨이 차며 의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이어집니다. 이때 뇌는 더 이상 평소처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 결과 몸은 멀쩡한데 마음과 생각은 느려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깊은 피로가 엄습하게 됩니다. 뇌는 우리 몸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뇌에 공급되는 산소나 혈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실제로 많은 뇌졸중 생존자들은 그날들이 유난히 지치고 아무 이유 없이 힘이 빠졌는데 그냥 계절 탓이나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지나쳤다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그런 피로감은 대부분 일정한 패턴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피로는 단지 체력 저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평소처럼 집중이 되지 않고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듯한 멍한 느낌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혈류 문제로 인해 점점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내부 자원을 소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일상이 힘겹고 자고 일어나도 회복되지 않으며 계속되는 무기력함이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그리고 그 피로감이 이 영상에서 다룬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뇌가 조용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을 찾는 그 짧은 걸음이 뇌졸중을 막는 결정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징후,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 뇌졸중은 귀로 먼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귀가 갑자기 먹먹해지거나 한쪽 귀에서 소리가 뚝 끊긴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며칠 사이 특정 방향의 소리가 이상하게 흐릿하게 들리고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보통은 나이 탓이겠지, 소음에 많이 노출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런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는 뇌졸중의 아주 중요한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특정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한쪽 귀의 청력이 저하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뇌졸중, 특히 뇌 뒤쪽을 담당하는 후순환계의 허혈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난청은 나이 들면서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변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수면 중이거나 조용한 시간대에 갑자기 귀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시작되고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증상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지점은 어지럼증 균형 상실, 두통 등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협착 같은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와 같은 증상이 동반될 경우 뇌로 가는 혈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귀 안에 섬세한 구조물과 청각을 처리하는 뇌의 특정 부위는 후두부 혈관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류가 차단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청력과 균형 감각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쪽 귀에만 갑작스럽게 생기는 난청, 그리고 그것이 어지럼증이나 방향 감각 상실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뇌졸중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뇌간과 소뇌로 이어지는 척추기 저동맥이 막히기 시작할 경우 청각과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이 부위들이 먼저 반응하며 경고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력 저하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고 일방적이며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동반되거나 고위험군에서 나타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조합은 단순한 귀의 문제가 아니라 곧 닥쳐올 더 큰 사건의 서곡일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한쪽 귀가 이유 없이 잘 들리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와 함께 어지럼증이나 균형 상실 뇌의 혼란스러운 느낌까지 함께 느껴졌다면 단 한순간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작은 이상 감각이 바로 뇌가 보내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간절한 경고일 수 있으니까요. 9번째 징후. 낯설고 다양한 신경 이상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함께 나타나면 치명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뇌졸중 전조 증상은 단 하나의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이 조금씩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다가 퍼즐처럼 맞춰질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 증상들은 겉으로 보기엔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가장 복잡하고 긴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며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워지는 혼란 말은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언어인식 저하, 특별한 이유 없이 울컥 올라오는 구토, 갑작스런 발작, 심지어는 몇 초간 의식을 잃는 실신 같은 현상까지. 이런 증상들이 단독으로 보면 피로 때문이거나 스트레스 혹은 위장 문제라고 넘기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최근 몇 주간 반복되거나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 이러한 비전형적 신경 증상들은 뇌졸중 발생 수 시간에서 수주 전 사이에 나타나는 주요 징후로 분류됩니다. 특히 뇌, 전두엽, 측두엽, 뇌관과 같은 기능 통합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뇌는 각 기능별로 무질서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기억력 저하, 사고력 혼란, 언어 처리 장애, 시공간 인식의 이상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의 전기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질 경우 발작이 발생하기도 하고 뇌간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 잠시 동안 정신을 잃는 실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는 뇌에서 신체의 균형과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부위가 영향을 받을 때 흔히 동반됩니다. 특히 신체 곳곳에 갑작스럽게 저림이나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는 경우 이는 감각신경 경로에 일시적으로 혈류가 차단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증상이 각각 따로 보면 다른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증상이 일정한 기간 안에 겹쳐서 나타난다면 뇌혈류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증상들은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에게 더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직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익숙한 노화의 일부로 넘기지 말고 낯설고 새로운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료진은 이러한 미묘한 변화들을 읽어내기 위한 훈련을 받았으며 정밀한 검사와 문진을 통해 위험도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자신이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으셨나요? 머릿속이 깜깜해지거나 말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잠깐 기운이 빠지며 쓰러질 것 같았던 경험이 반복되었나요? 그 모든 조각들이 사실은 하나의 신호로 이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단숨에 닥쳐오지 않습니다. 뇌는 반드시 그 전조를 우리 몸 이곳저곳을 통해 말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목소리에 오늘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9가지 조기 경고 신호는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다가오는 재앙을 미리 알려주는 놀라운 생존 본능의 표현입니다.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선 두통말을 할 때 단어가 꼬이고 혀가 무뎌지는 느낌, 깊은 피로감, 갑작스런 청력 저하까지 모두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뇌 속 어딘가에서 이상이 시작되고 있다고. 이러한 신호들은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막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 같지만 실제로는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발병 수일에서 수주 전까지 분명한 경고 신호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처럼 미리 알려주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통계의 일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전조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오해한 채 넘긴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들을 읽는 법을 배웠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힘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다룬 어떤 증상이라도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119에 전화해 전문적인 응급 대응을 받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 팔에 힘이 없음, 말이 어눌해짐 같은 대표적인 급성 뇌졸중 증상은 물론 오늘 말씀드린 조용하고 미묘한 신호들도 미리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작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나 쉬지 않고 살아있음을 증명하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질병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힘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생명을 지키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이 지식은 더 많은 이에게 도달할수록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생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끝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매 신호가 중요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십시오.